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해고 퇴직자도 노조 가입할 수 있다. 기업들 한국 대탈출 코리아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일자리는 꿈인가 전설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좀 보겠는데요. 해고자 퇴직자도 노조 가입한다. 해고자 퇴직자도 노조 가입한다. 국무회의 통과. 해고자도 노조 가입, 친노동 속도 올린다.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친노동법 밀어붙이기. 퇴직, 해고 교직원 노조 가입 허용, 정부 개정 노조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강경파 해고자가 노조 들어와서 임금 협상 테이블 앉을 수도. 실업자 해고자도 노조 가입하게. 자, 실직자도 노조 가입한다. 기업들 한국 대탈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대탈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 일시 적용 중지까지 OECD 회원국 기업 일터 지키기 안간힘.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노동법을 일시 중지시키면서 OECD 국가가 회원국들이 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일터를 지키기에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엑소더스 현실화 때나 해외 직접 투자 사상 최대,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 1분기만 16조 빠져나간다. 자, 기업 엑소더스 외면하다, 그리스콜 난다. 자, 가계, 기업 부채, GDP 2배 첫 돌파, 코로나 장기화의 적자 속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국은행이 6월 24일 6월 금융안전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 가계기업 신용대출, 채권 등 비율은 200.1%로 처음으로 200%를 넘어섰습니다. 2배가 넘는 것이죠.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 4.1% 상승을 했고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분기별 최대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GDP 대비 가계 신용대출 비용이 96.8%고 기업이 비율이 104.3%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 증가 속도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우 이렇게 높고요. 그래서 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높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조업 탈한국, 반기업법 포비아부터 없애라.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데 어느 기업이 버틸 수 있겠나. 노조 천국 한국이 추가로 노동관계법을 강화해서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하는 친노조 반기업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고되고 퇴직된 자가 이제는 기업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와서 기업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조에서 파업 활동과 노조 활동을 한다면 이제 내 식구가 아닌 자들이 다른 기업 식구들이 와가지고 노조에서 파업 활동과 노조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식구도 아닌 남의 식구가 내 집에 와가지고 살면서 밥도 달라, 잠자리도 내놔라, 또 생활비도 내놔라. 이것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 기업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현재 코로나 사태로 그야말로 생사 전망의 갈림길에 어렵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줘도 매우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노조 반기업법이 통과는 기업의 본격적인 대한국 탈출, 한국 엑소더스가 시작되어서 베트남, 미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본격적으로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베네수엘행 직행 열차에도 모자라서 직항 비행기로를 열어서 베네수엘라, 그리스, 북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강제 탑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와 경영계, 기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제 곧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는 그야말로 꿈과 전설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세부적인 걸 보면요. 기업들이 2019년 1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141억 달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체의 41%를 차지한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는 5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나 늘었습니다. 제조업이 탈한국 행렬이 이어지면서 성장 활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고 일자리 정책은 구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탈한국의 흐름을 되돌리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친노동정책, 그리고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한 법인세라든지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높은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되고, 기업들이 반기업법인 포비아, 공포증이 되겠는데요.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이를 반대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뭘 하겠다는지 그야말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혁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기재를 풀어주고 주 50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을 폐기하는 우연성을 보여줘도 지금은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업 정서를 더욱더 가열차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친노동 정책을 이렇게 이번에 또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참으로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코로나로 이스타 항공을 비롯한 한계에 달한 기업은 대규모 희망퇴직 등 사실상 구조조정 단행 중에 있죠. 전 세계가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데요. 동시에 위기를 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현금 지원을 포함해서 노동법 효력을 일시 중지 정지하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데요. 이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기업의 숨통을 터주려는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일터를 지키려는 이제 발버둥이 될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더 옥죄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노조 3법 정부 입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자, 실업자 해고자를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 황당하죠. 네. 남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노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식구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돈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될 것입니다. 전임자 급여 지급, 사용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한마디로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전임자. 자,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사용자 개별 교섭 동시 모든 노조의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 시장 점거, 사업장 내 생산시설과 주 업무시설 점거 금지. 이것은 형식에 전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나가기 때문에 단협 유효 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참 어려운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퇴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자, 이게 어떻게 돼 있어? 공무원이 이제 소방 공무원까지 노조를 가입한다. 자, 교원 노조법인데요. 퇴원 교원, 대학 교원 노조 가입 허용. 이것이 얼마나 큰 악법이 될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6월 23일 문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교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이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지금도 민주노총, 한노총 등 초기업 노조의 실업 해고자도 가입 활동이 이제 가능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명문화하고 강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하는 법안은 예로 뒀던 기업 단위 노조 문호까지 실업 해고자에까지 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없앴고,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던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소방 공무원, 퇴직 공무원이 노조 가입도 허용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안 3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처 이제 하지 못했죠. 관련법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으나 법안 중 일부는 20대 국회에서 이제 폐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추진한 것입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교원노조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와 연결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개정안은, 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은 노조 가입과 특정 공무원 중 소방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에서 제한한 것을 직급 기준을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도 이제 노조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기업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기업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조건에서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기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빚은 늘고 최악의 경제상을 맞이하고 그 이전에 기업에서 집중 연구와 개발에 밤낮으로 노력을 해도 세계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판이죠. 그런데 강제로 주 52시간만 근무하라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법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악법이 과연 노동자 청구를 만들어낼까요? 문제의 근원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의 근원인 바로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여야 또 좌우를 떠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만한 자정 능력이 없는 한국민에게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부정으로 선거를 도둑질하고 국민 주권을 빼앗은 세력에게 정직함과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늑대에게 양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인지 각자 소명과 재능 그리고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자식과 자손의 자유는 물론 당장 나의 세대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통제받을 것이고 가짜들의 탄압은 지구상 최악의 지옥 북한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기업 없는 노동자 천국, 과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또 노동할 일자리가 주어지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겠죠. 기업이 없는 노동자 천국. 그러면 과연 한국의 젊은이들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그럴 일자리가 주어지게 될까요? 자, 외국은 지금 외국에 있는 자금들도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또 부자들과 기업이 대한국 탈출, 한국의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베네수엘라행, 북한행 급행열차에 탑승하고 도착은 순식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